안녕하세요, 영서쌤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사회 공부할 시간이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책상에 앉아있을 여러분들의 모습을 상상하니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의 PPT는 수학의 정석 표지인데요. 라떼는 말이야. 선생님 때는 수학하면 수학의 정석이 바이블이었거든요. 마치 수학의 성경책이랄까? 모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의 수학의 정석을 3번 이상 봤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도 민주주의의 정석, 민주주의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도 한번 우리 재밌게 공부해보면 좋겠습니다. 교과서 172페이지의 내용을 PPT로 만들었으니까요. 수업하면서 책의 중요한 내용도 표시하고 또 우리 늘 작성하는 배움 노트도 잘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그럼 수업 시작해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무슨 내용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렇죠. 우리 민주주의의 이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몇 개가 있었다? 3개가 있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존엄성. 두 번째? 그렇죠. 자유. 마지막 3번째는 평등. 이렇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말해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이 3가지가 민주주의의 이념이었는데요. 우리 이 중에서도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다? 그렇죠.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인간의 존엄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유와 평등이라는 기둥을 세우고 인간이 인간 그 자체만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그런 인간의 존엄성을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이념에 대해서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존중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배웠었는지 떠올려 볼까요? 그렇죠. 내가 공부를 잘해서 또는 내가 예뻐서 내가 돈이 많아서 이런 다른 이유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배울 것인데요.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는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교과서에 나와 있는 큰 제목만 크게 한번 읽어보고 각각의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국민 주권의 원리. 둘째, 국민 자치의 원리. 셋째, 입헌주의의 원리. 넷째, 권력 분립의 원리. 자, 다들 잘 읽어주었습니다. 이렇게 4가지가 바로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에 해당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4가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친구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하게 되면 아주 잘 공부했다고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국민 주권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주권의 원리. 우리 먼저 국민 주권의 원리가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주권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주권이란 뭐라고 적혀 있죠? 그렇죠. 주권이란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권력이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국가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최고의 힘, 파워, 권력이 바로 주권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걸 우리는 국민 주권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영상을 한번 보고 나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판단합니다. 국가? 증인이 말하는 국가란 대체 뭡니까? 변호사라는 사람이 국가가 뭔지 몰라? 압니다. 너무 잘 알지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자, 방금 영상에서 변호사로 보이는 송강한 님이 한 대사 한번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다들 잘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이 영화는 변호인이라는 영화였고요. 송강호님 연기 잘하는 건 두말할 필요 없겠죠. 방금 송강호님께서 읽어주신 그 대사는 우리나라 헌법 1조 2항을 그대로 읽어준 것이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고 약간 기분이 이상해지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렇게 10번을 토하면서 읽어주었던 문장 우리 다시 한번 곱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자, 아까 주권이 뭐라고 했죠?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권력. 그렇게 됐을 때 이 헌법 조항을 보면
대한민국의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권력은 누구에게 있다? 여러분, 국민에게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대사를 한 이유가 무엇일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재판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국가가 어떤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권력이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까먹고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변호사가 이렇게 우리나라 헌법 제1조 2항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다라고 얘기해 준 것이겠죠. 즉, 국가의 권력 행사가 국민의 동의와 지지가 있었던 행위였는지를 확인하는 대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은 국가가 정치 권력을 형성하거나 행사할 때 반드시 국민의 동의와 지지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국민 주권의 원리, 여러분들이 이제 꼭 명심하고 국가가 우리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우리의 국민의 동의와 지지가 있는 권력을 행사하는지 똑똑히 지켜봐야겠죠. 좋습니다. 그럼 다음 두 번째 원리 뭐가 있었죠? 국민 자치의 원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국민 자치의 원리에서는 자치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자 잘하는 친구들 모여라. 자치 무슨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자는 스스로 자라는 한자고 치는 그렇죠. 다스릴 치, 통치할 때 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다스린다라는 자치라는 뜻을 생각해보면 국민이 국가를 스스로 다스려야 한다라는 원리가 국민자치의 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현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이미 두 가지 민주정치의 발전 과정을 공부하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같이 대답해 볼게요. 구체적인 실현 방법의 첫 번째는 직접 민주정치인데요. 고대 아테네와 같이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이 폴리스에 나와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른쪽 사진 한번 볼게요. 폴리스에 사람들이 다 같이 나와서 자신의 의사를 직접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에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때의 시민은 그렇죠. 도시민, 성인, 남성으로 제한되었고 공직에 참여하는 방법은 추첨이나 윤번제였다는 것도 한번 다시 복습해 볼게요. 좋습니다. 이렇게 직접 참여하면 내 의사를 표현하기 제일 좋지만 이렇게 직접 참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근대 이후로부터 왜 그랬다고 배웠죠? 그렇죠. 우리 영토가 너무 넓어지고 인구가 너무 많아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한 공간에 모여서 다 같이 직접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직접 정치가 어려워졌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방법이 뭐다?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아져서 우리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부모님 나가십니다. 저 믿고 둘째 낳으세요. 모두들 건강합시다. 제가 부자 동네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남직과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 전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인구가 넓어지고 인구가 많아지면서 선택한 방법은 바로 후보자를 뽑는 것입니다. 후보자 또는 대표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을 대신할 대표자를 선출해서 다스리게 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선거철에 우리가 열심히 홍보 영상을 보고 또 토론회 같은 것들을 시청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진 후보가 내 의사를 대변해 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이 사람들을 선출하여서 우리의 의사를 대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 형태를 우리는 간접 민주정치라고 하는데요. 제대로 된 후보가 우리의 진짜 의사를 반영해 주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국민자치의 원리란 스스로 국가를 국민이 스스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인데 이때 구체적인 실현 방법으로 직접 민주정치와 간접 민주정치가 있으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은 간접 민주정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벌써 3분의 2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세 번째, 입헌주의의 원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헌주의의 원리라고 잘 나와 있는데요. 입헌, 헌법을 세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먼저 헌법이 우리나라에서 최고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공법, 사법, 사회법을 배우면서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나요? 그렇죠. 특히나 헌법에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고 우리 배웠죠? 그렇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기본권을 명시해 두었죠. 헌법에. 국가 운영의 기본 원리를 또 정하고 있다라고 배운 바가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를 운영할 때 기본 원리를 정하는 것이 바로 헌법인데요. 이러한 헌법에 따라 국가기관을 구성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우리는 입헌주의라고 합니다. 헌법을 가지고, 우리가 헌법을 괜히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이 헌법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런 입헌주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는 것이다. 국가기관이 각각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헌법에 자세히 적어둠으로써 다른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할 수 있고요. 그 결과 국민이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고 더 나아가서 인간의 존엄성이나 자유,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존엄성은 아까 복습할 때 깊게 얘기해봤으니까 자유 무슨 뜻이었죠? 그렇죠. 국가나 외부 간섭에 대해서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 나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원리라고 했고, 평등은 그렇죠. 차이를 가지고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는 것. 그리고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었죠.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이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원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헌법을 적용해서 이렇게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것을 말하게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개 남았죠? 뭐였죠? 좋습니다. 권력 분립의 원리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입니다. 권력 분립의 원리라고 나와 있는데요. 권력을 나눠 갖는다 라는 뜻이겠죠. 국가 권력을 서로 독립된 기관이 나눠 맡도록 하여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의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입법부. 우리 입법부 무슨 역할? 그렇습니다. 법을 제정하는 역할, 법을 만드는 역할. 대표적으로 국회가 있고요. 두 번째 행정부 어떤 역할? 그렇죠. 법을 집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 사법부 무슨 역할? 법을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을 판단하고 적용해서 우리 그때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 봤었죠. 그런 역할을 사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역할이 다르게 나눠져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원리가 나오게 된 걸까요?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면 어떻게 되길래? 그렇죠. 여러분들이 방금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줬습니다. 만약에 행정부에서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고 판단하고 이 세 가지를 다 하게 된다면 그렇습니다.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북치고 장구치고 한다고 하는 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도록 힘을 나눠 갖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이 한 기관에 집중되면 권력이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대부분의 민주국가는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법을 적용하는 사법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 후에 국가 권력을 서로서로 나눠 갖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오늘 우리 뭐에 대해서 배웠다? 그렇죠.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배웠다. 총 몇 가지? 4가지. 지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첫째, 국민 주권의 원리. 둘째, 국민 자치의 원리. 셋째, 입헌주의의 원리. 넷째, 권력 분립의 원리. 아주 잘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는 이유는 뭐라고 배웠죠?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 이 사회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이해하고 이러한 민주정치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 시민으로서의 나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배운 원리가 우리 사회에 잘 적용되고 있는지 또 적용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을지 그 속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보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이 시간에는 정부 형태로 만날 것입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